안녕하세요. 독서연구소 고영수 작가입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퓰리처상에 빛나는 보리스 컨스 굿인의 혼돈의 시대 리더의 탄생 시간이고요. 오늘 여러분과 나눠볼 이야기의 주제는 바로 이겁니다. 여러분은 대기만성형입니까? 책에는 4명의 대통령이 나오죠. 링컨, 시어도어 루즈벨트, 프랭클린 루즈벨트, 린든 존슨 나오는데 이 중에서 대기만성형 인물이 한 명 있습니다. 바로 프랭클린 루즈벨트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읽어보면서 우리가 한번 여기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은 무엇인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리더로 성장하기 위해 반드시 지켜야 할 시간표는 없다. 에브라함 링컨, 시어도어 루즈벨트, 프랭클린 루즈벨트 모두 리더의 자질을 타고났지만 스스로를 리더로 처음 인지하고 주변 사람들로부터 인정을 받은 시기는 제각각이었다. 에브라함 링컨은 역경을 통해 자립심을 신속히 키웠다. 야망과 동기부여, 단호한 결단력과 연설 능력, 이야기를 꾸민 능력과 사교성 등도 일찍부터 드러났다. 링컨 자신이 어렸을 때부터 리더로서의 잠재력을 인지했듯이 어린 시절부터 청년기까지 링컨을 알았던 사람들도 그가 리더로 성장해가는 과정을 지켜본 셈이다. 시어도어 루즈벨트는 나중에 자신을 리더로 의식하게 됐지만 주변 사람들은 순간적으로 번뜩이는 그의 면모, 남다른 의지력, 뛰어난 지적 능력, 꺾이지 않는 활력, 폭넓은 관심, 다양한 계층과 교감함이 얻는 만족감을 명확히 알고 있었다. 프랭클린 루즈벨트는 허드슨 항변의 사유지 스프링 우드에서 형제 자매 없이 자란 때문인지 에브라햄과 시어도어에 비하면 대기만성형이었다. 에브라햄과 시어도어는 젊었을 때부터 성공하겠다는 뜨거운 야망을 명확히 드러내 보였지만 프랭클린은 삶의 과정에서 많은 것을 그랬듯 성공을 향한 열망도 감추었다. 또 남다른 적극성이나 집중력이 있었다는 증거도 없다. 일반적인 기준에 따르면 외모는 셋 중에 가장 뛰어났지만 에브라임만큼 출중한 체력과 운동 능력은 없었고 시어도어처럼 주변 사람들에게 즐거움과 유약감을 주었던 무궁무진한 에너지도 없었다. 프랭클린은 그로턴 기술학교와 하버드 대학, 컬럼비아 법학 대학원에 다닐 때만 해도 그저 평범한 학생이었다. 이어 월스트리트 보수적인 법률 회사에 취직하며 특권 계급의 자녀로서 예측된 길을 걸었다. 프랭클린 루즈벨트는 그야말로 금수저로 태어나서 잘 먹고 잘 사는 일반적인 루트를 밟을 거라고 주변에서 다 예상했지만 결국 그는 대기만성형으로서 나중에 자기의 정치적 야망을 깨닫고 또 혼신을 다한 노력으로 또 하반신이 마비되는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서도 굴복하지 않고 결국 대통령이 돼서 그 대공황을 극복하는데 가장 큰 역할을 한 그런 인물로 그야말로 미국에서 위대한 대통령으로 남는 사람이 됐는데 여러분은 대기만성형이십니까? 저는 좀 대기만성형인 것 같아요. 일단 제가 제 분야에서 좀 두각을 나타내는 것도 보통 30대 중후반부터 나타냈고 저는 이제 제 43인데 이제 제 분야에 어떤 전성기 초입부에 들어갔다 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무엇을 하든지 간에 초반에 좀 어리버리 되는 편이에요. 근데 그 시점 좀 지나고 시간이 좀 지나면 조금 남들보다 잘하는 그런 그 흐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제 대기만성형인데 우리가 이제 이 프랭클린 루즈벨트를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우리는 보통 누군가를 평가할 때 섣불리 판단하는 경우가 있어요. 특히 우리 재능 얘기할 때 전 재능 무용론을 펼치는데 그 재능 무용론이 재능이 없다는 게 아니라 정말 필요한 재능을 예측할 수 없다는 측면에서 재능 무용론을 펼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주 말씀드렸을 텐데 우리가 보통 재능이 있다 없다를 판단할 때 어떻게 판단을 하냐면 초보자 때 무언가를 빨리 하거나 잘하면 얘는 재능이 있다고 생각하고 처음 때 저처럼 어리버리 되잖아요. 그러면 재능이 없다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여러분께서 지금 일하고 있는 분야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초보자 때 필요한 능력과 중급자 때 필요한 능력과 마스터급 때 필요한 능력과 최고 수준에 필요한 능력이 좀 다릅니다. 근데 정말 어떤 내가 이 사람이 진짜 뛰어난 재능이 있다 라고 했을 때에는 마스터급이나 최고 수준에 필요한 재능을 얘기하거든요. 근데 그거는 거기까지 올라가지 않으면 재능이 있는지 없는지를 알 수가 없습니다. 거기까지 가봐야 이 사람이 거기에 맞겠고 재능이 있는지 없는지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반적인 과학적 지식의 전문성으로는 과학자나 노벨상 받은 사람의 차이가 별로 나지 않습니다. 근데 그 과학자급이 됐을 때
남다른 재능이 있는 사람, 그건 몰랐죠. 처음에 몰랐죠. 있는 사람이 거기서 노벨상도 받고 여러 가지 것들을 이제 얻게 되는 것인데, 물론 그런 것은 이제 창의성에서 나오는 거겠죠. 근데 핵심은 무엇이냐면, 처음에 초보자 때 퍼포먼스로는 이 사람을 판단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뭐냐면 자기 자신에 대한 평가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께서 뭔가를 하고 있어요. 근데 처음에 좀 못해. 그러면 아이 나한테 맞지 않네? 혹은 내 재능이 없네? 라고 포기하는 경향이 많이 있습니다. 혹은 내가 이걸 마땅히 해야 되는데 초반에 매우 힘드니까 스스로 좌절이 되는 거예요. 난 이걸 해내야 되는데 내가 처음부터 너무 못하는 거야. 나 재능이 없나? 라는 잘못된 생각이 빠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봤을 때 그분이 대기만성형, 초보자 때 못하지만 나중에 엄청난 재능이 있을 수 있다는 가능성도 있을 뿐만 아니라, 설사 나중에 재능이 없다 할지라도 내가 그 분야에 좌절하지 않고 열심히 노력하게 된다면, 일반적인 대기만성형, 제가 앞부분에 얘기했던 건 뭐냐면 마스터급이나 뭐 이렇게 최고 수준에 갔을 때 그 상태에 특별한 재능이 없다 하더라도 꾸준히 노력하면 우리가 어느 수준의 전문가 정도는 다 될 수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중간에 내가 재능이 없는 것 같아서 포기하거나 내 마음에 어떤 좌절감이 들면 열심히 할 수가 있을까요? 열심히 하기가 힘들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초창기 때 무언가를 잘한다 못한다를 판단할 필요가 없고, 저는 모든 사람들이 나는 대기만성형이다 라고 하는 것이 이득이다, 그냥 나는 대기만성형이야 라고 생각하는 것이 어떤 전략적으로도 옳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대기만성형이 생각하고 열심히 하다 보면은 정말 그 임계점이 너무 노력을 하게 되면 전문가 수준은 거의 다 될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 수준이 있을 때 나도 모르게 내 DNA 속에 그 수준에서도 남다른 어떤 재능이 있다, 그러면 그거는 행운인 거죠. 행운이죠. 근데 그런 행운이 좀 없으면 어떻습니까?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내 한 분야에 어느 정도 내가 열심히 한 것에 보람을 얻을 정도의 위치에 올라갔으면, 전문가 위치에 올라갔으면 그것도 만족할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한번 우리 모두는 대기만성형이다 생각할 필요가 있다. 특히 초창기 때 못한다고 해서 좌절하지 말자. 그거는 미래에 대해서 그 어떤 것도 보장해 주지 않는다 라는 거 우리 한 가지가 알 수가 있고, 두 번째는 무엇이냐면, 이건 오리지널스 책에 나오는 내용인데, 오리지널스의 혁신가를 개념적 혁신가와 실험적 혁신가로 나눕니다. 그래서 개념적 혁신가는 어떤 그 창의성이나 그 혁신적인 모습들을 초창기 때 드러냅니다. 근데 실험적 혁신가는 좀 나중에 드러나요. 다시 말해서 오리지널스에 나온 그 연구를 소개시켜 드리면, 그 노벨 경제학상을 받은 사람들이 이 세계에 임팩트를 준 연구를 언제 발표하냐면, 개념적 혁신가들은 43세 이전에 발표하는 경향이 있고요, 실험적 혁신가들은 평균적으로 61세에 발표를 했다고 합니다. 일단 여기서 뭐 교훈을 뽑아보자면 늦은 나이는 없는 거죠. 61세라고요. 61세. 61세에 세계에 임팩트를 주는 연구를 발표했다고요. 평균이 61이니까 그 이상도 있다는 거죠. 65세, 70세가 있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나이가 들었네, 나이가 들어서 뭘 못하네, 내가 시간이 없네, 늙었네, 이런 얘기는 통하지 않습니다. 충분히 우리 늦지 않았습니다. 왜? 우리는 모두 다 대기만성형이니까. 그렇죠? 앞부분에 말씀드렸죠? 그래서 우리가 늦었다는 말을 하는 순간 끝난 겁니다. 아직도 이르다, 지금 할 수 있다, 내 나이와 상관없이. 그런 얘기를 우리가 할 필요가 있죠. 뭐라고 얘기해요? 이 책에서도 리더로 성장하기 위해 반드시 지켜야 할 시간표는 없다라고 얘기하잖아요. 리더조차 그렇습니다. 제가 이제 더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겁니다. 개념적 실험가와 실험적 실험가가 어떻게 다르냐면, 개념적 실험가는 그야말로 사고력으로 혁신을 일으키는 사람입니다. 아인슈타인 같은 경우, 산데슨 이론 같은 경우 어떻게 하죠? 이 사고 실험으로 만들었죠. 이 실험적 그 혁신가들은 그러니까 시행착오를 통해서 혁신을 이룬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둘 다 누가 더 높다고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개념적 실험가는 조금 약간 타고나는 경향이 있는 반면에, 왜냐면 되게 어렸을 때부터 어마어마한 퍼포먼스 발휘하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일반 사람이 이렇게 따라가기가 쉽지가 않아요. 근데 실험적 혁신가는 뭐죠? 실험적 혁신가는 이거는 우리 모두 다 할 수 있습니다. 모두 다 이룰 수 있는 혁신가의 모습이에요. 자, 그러면 실험적 혁신은 어떻게 나오는 거냐?
보통 결과를 예측할 수 없을 때 실험적 혁신가가 힘을 발휘합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인 물리 법칙이나 이런 것들은 법칙을 알게 되면 모든 것이 예측 가능하잖아요. 근데 복잡계, 비즈니스 이런 거는 예측이 쉽지가 않습니다. 이럴 때는 어떻게 한다? 시행착오를 견딜 수 있는 사람이 뭐다? 혁신을 이룰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시행착오를 잘 겪을 수 있다는 게 무슨 의미일까요? 도전도 많이 하고 도전을 많이 했기 때문에 실패도 많이 했겠죠. 왜냐면 혁신이 할 때마다 잘 나오지 않잖아요. 도전을 무지 많이 했는데 실패도 무지 많이 했다는 거예요. 그럼 실패했을 때 데미지를 입을까요? 안 입을까요? 입었겠죠.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을 감당하고 나갈 수 있는 성장형 사고 방식이 있을 경우에 실험적 혁신가로 성장할 수 있다는 것이고, 그 실험적 혁신가는 모두 다 할 수 있다는 것이고, 만약 여러분께서 비즈니스를 한다면 실험적 혁신가가 압도적으로 중요합니다. 비즈니스 상황은 다 예측이 불가하기 때문에 시행착오 정신, 실험 정신이 매우 중요하죠. 자, 루즈벨트는 어떻을까요? 대기만성형이죠? 루즈벨트가 대표적인 실험적 혁신가입니다. 루즈벨트가 나태한 관료 조직을 더욱 확장하고 준비된 조직으로 바꿔가기 위해 사용한 방법은 그 후에도 제약을 해결하는 그만의 고유한 방법이 됐다. 법규를 우회하든 혁신적인 절차를 생략하든 선례를 파괴하든 어떻게든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 있기 마련이라는 게 그의 지론이었다. 에모리 랜드 제독은 그 시기의 루즈벨트를 회고하며 그는 시행착오를 두려워하지 않았다. 뭐라고요? 그는 시행착오를 두려워하지 않았다. 이런 시행착오를 두려워하지 않는 정신 때문에 어떻죠? 대공황을 이겨낼 수 있었던 겁니다. 왜냐면 그전에 한 번도 겪어보지 못한 경제 위기가 왔어요. 과거에 이런 사례가 없을 정도야. 새로운 게 필요하죠. 뭐가 어떻게 될지 어떻게 알아요? 이때 어떻게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라는 의지 안에서 시행착오를 두려워하지 않고 아주 다방면으로 노력하는 거죠. 이 프랭클린의 자세가 바로 실험적 혁신가입니다. 실험적 혁신가는 뭐다? 대기만성형이라는 것이죠. 더 냉정하게, 더 다르게 얘기하면 나이와 상관없다는 겁니다. 나이와 상관없어요. 실험적 혁신가는.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이번에 지금 만약에 내가 좀 늦었다, 뭔가 하기에 늦었다, 아니면 내 실력은 이 정도지, 이 정도에서 멈추지 라고 생각하신다면 프랭클린 루즈벨트를 바라보면서 마음을 바꾸시길 바랍니다. 우리 아직도 창창이 젊고요. 우리가 몇 살이든 간에 우리는 창창하기 젊고요. 모두 다 실험적 혁신가로 성장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위해서는 우리가 시행착오를 두려워하지 않아야 돼요. 시행착오를 두려워하지 않는다. 뭐죠? 성장형 사고방식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도전도 많이 해야 되는데 이 도전 속에는 실패가 많을 거예요. 실패를 내 성공의 발판으로, 내가 성장하기 위한 그런 반성적 자료로 사용할 줄 알아야 되거든요. 내가 만약 고정형 사고방식이다, 거기서 주저앉게 되는 거죠. 혹은 도망가게 되는 거죠. 혹은 회피하게 되는 거죠. 혹은 자기 합리화를 하게 되겠죠. 그런 성장형 사고방식이 어떻다? 그런 실패 속에서 배우는 거죠. 그래서 그 배우는 걸로 성장하고 성공으로 만들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 다 대기만성형, 우리 모두 다 실험적 혁신가 될 수 있다는 그러한 믿음을 가지셔서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 여러분의 상황 가운데 여러분이 원하시는 가치를 얻고 여러분께서 원하는 목표를 이루시기를 바라면서 오늘 이야기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